네, 여러분은 지금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은. 네. 보이는 라디오 지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약간 시선을 어떻게 이렇게 네. 까먹어요. 막 네. 하도 이제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까먹고 라디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꾸 뭔가 이렇게 그것도 실수를 하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서대문 독립공원, 네, 독립공원에 잠시 잊었었어요. 네. 이야기를 3회 동안 했었고,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독립과 민주 이 관계 얘기하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 걱정이 사실은 가시화돼 버렸고요. 지난주에 가시화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뭐 이렇게 흉상들 다 치우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걱정이. 네,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제 그 방송을 마침 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만 막 생각이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또 뭐 이런 주제를 또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너무 또 이 방송에서 뭐 그 얘기로만 또 도배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전혀 다른 주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 네, 오늘 사실은 이거를 지금 오늘의 서역기행에서 다루지 않았으면 오래전 이날에서 잠깐 다뤘을 주제예요. 그래요? 1937년 8월 29일이 서대문에 있는, 지금 흔히 알려지기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라고 알려진 충정 아파트의 준공일입니다. 오래된 현대식 아파트. 그렇죠. 맞죠. 충정 아파트의 준공일이에요. 8월 29일이. 그래서 이걸 올해 준공이 뭐죠? 완성이 됐다는 건가요? 뭐 준공 검사를 받으면 준공일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때 제도를 잘 몰라서 어찌 됐건 사실 오래전 이날의 이 얘기를 짤막하게 할까 그러다가 이거를 그냥 이 얘기를 좀 전체를 다뤄서 오늘의 서역기행 시간에 한번 다뤄보자. 왜냐하면 이제 곧은 아니겠고 뭐 몇 년 후가 될 텐데 이게 이제 그 철거가 결정이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결정은 이제 작년에 됐고, 이제 올해 6월 달에는 이제 서울시 그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열려서 여기를 이제 어떻게 재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철거 결정이 났던 작년, 그 다음에 재개발 계획 결정이 났던 올해 두 번 다 이 충정 아파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면서 보도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오늘 소개드리는 내용도 상당 부분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사들을 꼼꼼히 보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는 이야기들이 오늘 아마 다뤄질 수도 있겠고. 기사 보면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뭔가를 이렇게 남기겠다고 하면서 3D 뭐로 남기겠다고 해서 3D 스캐닝 등의 방식으로 뭐 이래서 아직 그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그 기술 용어를 이제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저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뭐 그 자리에 가면 갑자기 뭐 이렇게 쏴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건가? 뭐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가면 뭐 이렇게 하나 뭐 모니터 같은 거 하나 있어서 뭐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건지 뭐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결정이 나면서 보도가 많이 되었기도 했고, 그래서 이 아파트도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지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아파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제가 제목을 그 도요타에서 충정까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충정 아파트의 이름 변천사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름이 여러 번 바뀌거든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충정 아파트라는 이름도 사실은 옛날 이름 같아요. 되게. 그렇죠. 한 80년대부터 이렇게 불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지역명을 딴 건데 그냥 무난하기도 하면서도 상당히 느낌이 그렇죠. 근데 요 이름들을 잘 보고 이름에 얽힌 이야기들을 보면 그냥 우리나라의 현대사의 어떤 단면들이 여기 많이 어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 껍빗단리 같은 거죠. 껍빗단리.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래서 이름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 아파트 이야기를 하면 1937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네. 그때 있었던 이름이 도요타 아파트. 도요타 아파트.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은 사람이 도요타라서 그 뒤 이름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지금 도요타 자동차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네, 그냥 개인이고요. 네. 네. 뭐 어떤 데 보면 이제 건축가라고 나오고 어떤 데 보면 뭐 설계했다고 나오고 뭐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여기 그 들어가 가지고 1층에서 뭐 다른 장사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요? 뭐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한자로 하면 풍전이 그렇죠. 돼서 그 도요타라고 하는 그 네. 자동차하고는 한자는 똑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풍전 아파트라고도 많이 불렸습니다.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그냥 이 아파트를 지칭하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풍전 아파트가. 실제로 이름은 공식적인 이름은 바뀌어 가는데 기사나 이런 데도 풍전 아파트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마치 있더라고요. 동대문에 있는 연예인 아파트처럼. 연예인 아파트. 네. 그렇죠. 네. 이 재밌는 게 일단은 그 1930년대에 이미 서울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지금 그 일제시대 이름으로 하면 경성이죠. 네. 경성에 지금 자료로 확인되는 아파트만 70채가 넘게 있대요. 네, 1930년대. 네. 지금도 이제 대단히 아파트는 아닌 거고 그런 건 아니죠. 네. 한 단지 이렇게 있는 네, 한 단지도 아니겠구나. 한 동짜리. 네, 한 동짜리에 대부분은 저층 한 3층 이하 뭐 그렇긴 했는데 어찌 됐건 이름이 이제 아파트 이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먼저 시작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한테 도입된 주거 양식이자 또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가. 네. 그리고 경성의 인구가 한 그 1910년대까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한 10만에서 20만 사이를 계속 유지를 했대요. 인구가.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1920년대가 지나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해가지고 1925년이 되면 25만이 넘어가고 35년이 되면 40만이 넘어가고 이제 40년대가 되면 이제 100만에 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1920년대부터 이미 약간 자본주의 대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개발업자들이 넓은 부지를 사서 주택을 지어가지고 그걸 분양하는 소위 집장사. 네, 집장사들이 그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성행을 했고 집세도 이때부터 비싸졌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서울의 부동산 문제는 그냥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다라고 이게 좁은 땅에서 그렇게 해서 뭐 땅값이 비싸니까 사실은 신도시 만들고 뭐 잠실 개발하고 그렇죠. 뭐 점점 이렇게 넓어져가는 거죠. 일제 때문에 영등포 이런 데 개발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주요 인물인 이해승이 그 노동공을 팔고 그 부지를 다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시대도 1930년대거든요. 맞네요. 그러네요. 그때 그 주택업자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일들이 막 성행했던 시절이라는 거죠. 사대문 아니니까 좀 돈을 훨씬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죠. 그 돈 가지고 이제 넓은 땅을 또 사는 여기 백년산 아래 넓은 땅에 와가지고 그게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됐으니 뭐 100년 동안 100년 만에 어쨌든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네요. 그럼요. 이제 그 당시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 동짜리 저층 주로 3층 이하인데 사실은 대부분은 그 직원들의 숙소 개념으로 세워졌던 경우들이 사실은 그 좀 비중이 높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라는 개념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약간 달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쓰는 아파트라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빌라고 맨션 빌라 이런 식인 거고 일본의 아파트들이 한국으로 따지면 빌라 같은 거죠. 그렇게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 차이가 또 있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대부분 그런 우리로 치면 사실은 빌라에 가까운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고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아파트였던 것이죠. 그리고 숙소 개념으로 그러니까 사택 개념으로 시작이 돼 갖고 나중에 이제 그 주거 일종의 이제 세대가 이제 생활 공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장기 혹은 단기 임대가 주목적인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독신용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았다고 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좋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관에 가까운 개념으로 많이 활용. 우리나라 때는 고시원. 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몇 달간 뭐 머물다 가는 식으로.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제 아파트 이렇게 복도에 여러 그 집의 현관문들이 주르륵 이렇게 있는 풍경들이 이제 펼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 별칭이 생겼는데 줄행랑이라고. 줄행랑? 줄행랑. 줄행랑. 네, 줄행랑을 친다 이러잖아요. 줄행랑 친다고 하잖아요. 그 줄행랑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옛날에 그 한옥 그 이제 대궐 같다고 하는 집에 보면 네. 그 대문체가 소술 때문에 높이 있고 그 옆으로 행랑채 그쵸. 쭉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행랑채가 여러 개 쭉 이어져 있는 거를 줄행랑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다가 도망간다는 의미까지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줄행랑을 친다라는 거는 1차적으로는 그 뜻인데 아파트 생긴 걸 보니 이게 줄행랑이로구나. 그래서 아파트의 별칭이 줄행랑이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나 임대료에 따라서 아주 그 소득이 낮은 사람들부터 아주 그 소득이 높은 고관대자까지 다양한 계층이 아파트 거주자였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네. 어떤 연구서에 보면 카페 여급부터 고관대자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화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호화 아파트도 1930년대 중반에 이 충정 아파트 생기기 조금 전에 장충동 근처에 아마 광화문 근처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최운장 아파트라는 호화 아파트가 4층짜리가 하나 설립이 되는데 그 사진이 지금도 이게 있어요. 그게 뭐 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그 아파트 건물 바로 앞에 이렇게 굴뚝같이 높은 타워가 하나 올라가서 그 위에 풍차가 돌아갑니다. 그게 장식인 거죠? 아니요. 그게 뭐예요? 그 아파트에서 쓰는 물 끌어올리는 물 끌어올리는 네.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물을 땡겨가지고 쓰는. 네. 그리고 거기에 1층에 원래 계획은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댄스홀을 만드는 게 계획이었대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야, 이 건물은 이제 새서울의 프로필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일종의 약간 귀족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앞에서 초대해가지고 그렇죠. 파티를 사교장으로 하겠다라는. 쓰고 이제 물랑루즈 같은 그러네요.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생각한 거였겠죠. 근데 조선일보 기사가 웃긴 게 댄스홀이 허가되면 네, 탕남 음녀의 마구리 될까 걱정이다. 예나 지금이나 춤은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네. 그래서 이제 지어진 연도로만 보면 충정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리고 현존하는 그 당시 그 아파트 이름이 붙은 건물도 충정 아파트보다 더 오랜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근데 충정 아파트가 최초의 아파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그러니까 순전히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네, 물론 임대이긴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지어진 데다가 아까 그 최운장 아파트 고급 아파트 4층이라고 그랬잖아요. 4층 넘어가는 게 잘 없었는데 충정 아파트가 처음에 4층으로 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국적인 하는 느낌으로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좀 더 아파트 같은 아파트다라는 거죠. 그러네. 충정 아파트가.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아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쓰임이 달라버리다 보니까 일본으로 보면 그냥 다 아파트인데 한국에서는 야 3층짜리가 무슨 아파트야 이렇게 되는 거군요. 3층짜리는 연립이나 빌라지 무슨 아파트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정 아파트는 3층이 넘어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증축해서 지금 현재 5층이거든요. 그 우리 아파트 이제 5층짜리 아파트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5층은 대학 아파트인 거죠, 사실. 그 이제 당시에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데가 이제 중구잖아요. 중구. 그쵸. 예. 중구에 지금도 그 당시 지은 충정 아파트보다 조금 더 오래된 아파트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미쿠니 아파트라고 하는데, 미쿠니가 이제 회사 이름이에요. 석탄 수탈했던 기업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아파트업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미쿠니 아파트는 1930년에 지어졌고 3층짜리고 요거는 직원용 숙소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지었다고 하는데 뭐 취산 아파트라고 그래가지고 3층짜리인데 지금은 5층으로 증축해서 사무실들이 들어가는 그냥 임대하는 빌딩으로 쓰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뭐 그래서 사실은 더 오래된 것도 더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아파트의 용도나 모양과 그다음에 층수 이런 것과 충정 아파트는 조금 그래도 다르다. 조금 다르다. 약간 진짜 한국적인 문화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파트가 되어버리는 느낌이 맞습니다.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들어선 자리가 충정로 일대는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죽첨정이라고 했었죠. 그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그 사람이 다케조의 신이찌로 뭐 이런데 그 다케조의를 한문으로 하면 죽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첨정 그리고 지금 그 삼가는 이제 옛날에 삼정목이라고 했던 그렇죠. 죽첨정 삼정목에 이제 충정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위치로 말씀드리면 충정로역 9번 출구로 나오셔서 그 서대문 로터리 그러니까 미동초등학교 가는 쪽으로 조금 가시면 그 큰 길가에 있고요. 전에 소개해드렸던 프랑스 대사관하고는 등을 마주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록색으로 돼서 아주 특이한 건물이에요. 이거로구나 한 번에 아실 수 있어요. 원래 초록색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한국전님 때 뭐 이렇게 그때 사진 그런 거 보면 초록색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때 흑백이어서 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변형을 또 많이 겪기도 했고. 근데 그 일대가 사실은 일본 그 문화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일제 때 서양식을 좀 그 가미한 일본식 신식 주택 단지로 개발됐던 동네예요. 그 충정로와 그 부가연동 일대가 그래서 그 금화장 주택지라고 하는데 거기가 서울 3대 주택지의 하나였답니다 당시. 그리고 인근에는 이제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관사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일대가 사실은 주거지로 특히 일본인들이 또 많이 사는. 굳이 또 따지면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이 사대문 안쪽에는 대부분 다 뭐 제한적이고 그쵸 뭐 이렇게 어쨌든 거기에 주거 시설이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럼 이제 결국 바깥에서 제일 접근성 좋은 곳 그쵸 서대문이니까. 그리고 1930년대 초에 이제 부지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요 정보가 와전이 돼가지고 충정 아파트가 1930년대 초에 세워졌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자료들이 전에는 덜어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37년에 준공이 맞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을 때는 지하 1층, 지상 4층, 52세대였고 당시에 드물었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주상복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1층이 지금도 가서 보면 1층은 지금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주인 그 도요타 씨가 생선 가게도 하시고 식당도 하시고 생선 가게. 그래서 그 왜 그 무지개떡 주택 이 개념 도입하신 그 성함을 잊었는데 아무튼 그 개념이 있잖아요. 최근에 도입된 이제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 도요타 아파트가 그러니까 거의 최초의 아파트니까 한국의 아파트는 아주 초기부터 무지개떡 주상복합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 서대문구가 또 이 주상복합 많잖아요, 아파트의 또 보고죠. 그렇죠. 서소문 아파트 뭐 유진상가 아파트 등등등등등. 아무튼 그리고 30년대 말에 가면 일본이 이제 그 중일 정쟁 치르느라고 이 임대료 이거를 딱 묶어놓고 제한을 합니다. 총독부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임대업이 부진해지니까 호텔업으로 전업을 해요. 그래서 이 도요타 아파트도 이름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호텔로 전업을 했습니다. 1939년에 전업을 40년대인가? 근데 요 도요타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자꾸 전업을 하니까 허가를 안 내줘 이제. 요걸 마지막으로 허가를 안 내주겠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잡으려고 그렇죠. 약간 그걸 한 거군요. 그랬던 거죠. 그래서 꽉 묶어놓고 이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공동주택의 경우는 옛날에 스팀을 틀어줬는데 그거를 이제 물을 덜 떼가지고 그 방을 춥게 만들어서 다 내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업이 이제 잘 안 되니까 오뎅 술집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오뎅 술집 1층에서 하는 거지 뭐 2층 3층에서 못 할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 건물을 다 그걸 했다는 얘기인가 싶어요. 아무튼 그러고는 이제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는 초기에는 이 귀국한 해외 동포들이 뭐 이렇게 점유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이게 뭐 이게 더 이상 이제 일본 사람 거가 아니게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국유화됐건 아니면은 뭐 누군가가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적산이었을 수도 있고
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귀국 동포들이 점유했었다 이런 설도 있고 6.25 때는 네. 아마 이제 개전 초기의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지하 1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인민재판소가 설치돼서 거기서 민간인도 학살됐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약간 소리일 것 같긴 한데. 네, 뭐 아무튼 뭐 사실로 확인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누가 인민재판을 재판을 뭐가 지하에서 해요? 보통 이렇게 공개돼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에요. 공산당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네, 인민재판이면 인민들이 다 있어야지 지하에서 하나?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이 무섭게 생겨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네. 서울이 수복된 후에는 그 미군들이 이제 네. 점유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그 CIA가 뭐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건물이 뭔가 이게 약간 전사. 그러니까 제가 아까 커피단디라고 했잖아요. 네. CIA가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약간 그 커피단위처럼 올라가는 것도 되게 약간 되게 세잖아요. 네. 인민재판, 그러니까 CIA. 뭐가 좀 되게 그렇죠. 어디 영화 하나 만들 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 트레모라는 이름으로 호텔로 이제 전업이 돼가지고 여기가 전용이 돼가지고 유엔군 전용 호텔로 사용됐고 계속 그 미군들이 쓴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는 계속 미군들이 쓴 것 같고 당시에 그 서울 수복을 위한 전투 중에 그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아마 그 이쪽 그 아현동 쪽에서 이제 서대문 쪽을 바라보면서 일종의 이제 진격하는 그 와중에 찍은 걸 텐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그 건물 하나만 남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충정 진짜. 아파트 건물이 뚜렷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 한 채만 따 있고 나머지는 다 없는 것 같이 네, 막 약간 찍혔어요. 풀이 있고 막 나무 있고 여기가 충정로 그 대로란 말인가 싶을 정도로 현실감은 안 나는데 그 건물 하나가 또렷이 보여서 사실은 그 건물의 옛날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아주 드문 자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미군들이 계속 사용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1959년에 제주도에 살고 있는 김병조라는 당시 코미디언 김병조 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죠. 네, 코미디언 김병조 씨 분은 훨씬 연세가 많기 그 당시에 그 60을 바라보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아들이 6명 있었는데 6명을 다 6.25 한국 전쟁 때 다 전사로 잃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하게 되는데요. 아버님에게. 네, 김병조 씨에게 건국 공로훈장 그 건국훈장의 체계가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이제 바뀌게 돼서 건국 공로훈장이라는 이름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은 몇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한국인으로서는 그 두 사람 끝이었고요. 메가도 그 뭐 벤플리트 장군, 벤플리트. 뭐 메가더는 오히려 60년대에 받고 장개석, 장개석, 이런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외국인들도 그 훈장을 이상하게 받아요. 훈장이니까. 김병조 씨가. 근데 우리 이 얘기를 이제는 여기서 선택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요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고.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죠. 좀 더 할까요? 아니야.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병조 씨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거죠. 아들 6명을 잃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에 감복한 나머지 6명이나 잃었단 말인가 이러면서 한국인으로서는 사실 민간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건국 공로훈장을 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이 건물이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다음 주에 하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자, 여러분 지금 이제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역기행 들으셨고요. 도요타 아파트에서 충정 아파트까지 그 이야기를 지금 이름이 변천사를 통해서 현대사를 지금 살펴보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트레모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의 사람이 껴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 이야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또 약간 전설적인 약간 CIA 나오고 뭐 인민재판 얘기 나오고 그래서 더 뭐 그런 얘기도 좀 더 포함해서도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들어야죠. 우리가. 네네. 마지막 노래는
같은 시기에 1위를 했던 노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뭐 이렇게 후보곡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1위 했던 노래였고 부활의 사랑할수록 네. 들으시면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1994년 8월 31일에 1위를 해서 두 주밖에 못했어요. 예, 두 주밖에 못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골랐는데 밀려서 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부활의 사랑할수록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습니다.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